형 왔어? 걔도 여기서 보네.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나 일이 있어서 왔는데 여기 좋네 여기. 그러니까 나도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사무실보다 더 좋아. 맨날 여기 내려가 있고 싶어. 잘 지냈지? 상반기면 뭐 그냥 항상 바쁘다 생각하고. 상반기는 바쁘구나 세무사분들이. 연말정산 요즘에는. 연말정산. 그치. 연말정산 계속 안내하고 작업도 하고. 최근에 이제 부동산 쪽 집값이 좀 이제 좀 잦아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공시가격, 그치. 공시 집값 연달아 발표되면서 또 이게 또 시끄러워. 그치. 많이 올렸다고. 나도 막 근데 그래서 많이 올렸는데 또 정부에서는 이제 고가 주택, 그다음에 고가 토지 위주로 많이 올리고 그냥 뭐 또 일반 토지나 일반 주택은 많이 안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. 뭐 그래서 이제 뭐 아니다 그래도 많이 올렸다 뭐 괜찮다 뭐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어떻게 세무사 관점에서는 어때? 일단 근데 사실 뭐 고가 토지니까 많이 올랐겠지. 일단 가격과 그냥 시세 자체가 뭐 싼 땅보다는 비싼 땅이 더 많이 올랐다고 하면 더 많이 오르는 건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오른 거에 비례해서 작은 것도 적어도 오른 만큼 뭐 공시지가도 올려주고 비싼 것도 오른 만큼 올렸다면 그런 식으로 가야지. 오른 만큼 비싼 건 올렸는데 싼 땅은 뭐 오른 것보다 훨씬 조금 올렸다 이러면 사실 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. 다른 사람들은 그거는 같이 어차피 현실화가 목적이라면 시세를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 된다. 100%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뭐 비싼 거야 당연히 뭐 많이 비싼 게 많이 올라갈 테니까 좋은 게 그러니까 당연히 더 오르겠지만 싼 것도 오른 만큼은 반영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나는 뭐 다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시세 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조금 올렸다라고 하면 좀 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.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좀 편차가 있긴 있어. 그러니까 가격대별로 좀 싼 애들은 조금 이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싼 애들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물론 이제 뭐 그동안의 시세 대비해서 공시 가격이나 공시 지가의 어떤 수준이 비싼 애들이 좀 더 낮았다. 현실화율이 그렇기 때문에 비싼 애들이 좀 많이 올렸다. 이제 이게 정부의 설명이거든. 뭐 그렇다고 하면 뭐 일리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실화율이 떨어진 건 더 현실화 시키려면 더 올려야 되니까 뭐 그런 거는 그렇긴 한데 뭐 그 말만 난 이제 자료는 자세히 보진 못했고 그거에 대해 그것까지는 나는 이제 나한테 주로 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세금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제 그거 사람들이 좀 많이 물어봤어. 그리고 뭐 인터뷰도 기자들도 그치 연락와가지고 뭐 인터뷰한 것도 있고 이제 그 질문을 많이 했지. 그럼 주로 이제 어떻게 대답해? 아니 일단은 세금 계산을 해줘. 이제 막 자료 한 적 있잖아.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몇 개 사례 보내주면서 세금 계산 해달라고 해서 하면 이제 뭐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세금이 움직이나 이제 보여주는 거 당연히 오르지. 올라서 이제 세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이게 뭐 바람직하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리포팅을 하겠지 기자들은. 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세금은 많이 어쨌든 오르는데 근데 뭐 거기서도 얘기도 하고 했지만 어차피 뭐 이제 부동산 기자니까 알겠지만 150%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잖아. 보유세. 그러니까 보유세 지금 얘기잖아. 그치. 보유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. 또 보유세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전년 대비해서 1.5배. 1.5배 이상 못 넘는다. 그러니까 막 나도 처음에 공시지가 이렇게 올랐다고 보내주는데 깜짝 놀랐어. 막 이렇게 2배 이상 뭐 이건 무슨 이렇게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. 그러니까 당연히 보유세 계산하면 막 그렇게 올라가지. 그냥 세금 계산만 하면. 근데 어쨌든 1.5배로 잘리니까 세부담이. 그래서 뭐 오르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당장 돈 번 게 아니니까. 그치. 내는 사람 입장에서 돈 번 게 아닌데 이렇게 세금이 뭐 올라가니까 불만이 뭐 없을 수는 없겠지. 누가 그거 갑자기 뭐 가만히 앉아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인데 뭐 물론 그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팔아야 돈인 거지. 그렇잖아. 근데 이제 세금 그렇게 확 올려서 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. 뭐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몰라 뭐 내가 내는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내야지. 나중에 팔아서 이제 만회하든지. 어쨌든 그래도 세부담 상한 때문에 그렇게 가격 올라간 것만큼 세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. 아니니까 뭐 거기에 위안을 삼아야지. 그런 생각은 드는데 뭐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해.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제 아까 미실현 이익이라는 얘기를 했잖아.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고
그러니까 보유세라는 거는 결국 진짜 뭐 좀 억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주장이잖아. 그치.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게.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나?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지.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아마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다른 뭐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하는데 낮았지 않았나. 그리고 그렇게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좀 기득권일 테니까 그런 논리를 주장을 하고 그런 논리가 대체적으로 부각이 됐고 뭐 받아들이기 쉽잖아, 그지? 벌었을 때 얼마든지 세금 거더라. 그치. 근데 막상 벌었을 때 번 거에 대한 세금이 양도세잖아. 그것도 많이 내라면 또 뭐라 하는데 어쨌든 실제로 돈 벌었을 때 세금 걷어가면 될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리가 설득력을 어느 정도로 갖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그 외국은 왜 뭐 나름대로 발전된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보유세를 더 많이 걷는다고 하는데 걔네들은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걷겠냐? 그치. 정부의 논리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평균 비교해서 보유세율,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뭐 하여튼 보유세 부담률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그게 낮다. 그래서 올리는 거다라는 논리고.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남들이랑 비슷하게 내고 있다고 한다면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. 아무래도 설득력도 떨어질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라는 게 뭐 세금 정책 자체가 어떤 전체적인 국가 어떤 경제 정책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. 요즘 보유세를 자꾸 건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집값 잡겠다라는 거의 일환이잖아. 어떤 면에서 그게 큰 이제 트리거. 그러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담스럽게 해주겠다. 결국 그 비용 많이 나가게 해주겠다. 이제 그건데 그러면 이제 보유세 그래서 올리는 건데 올리려고 할 때 다른 나라 하나도 이렇게 안 걷는데 우리만 확 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소리 나오겠지. 그렇지. 근데 외국은 많이 걷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보다.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반대의 의견을 낸단 말이야. 벌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내가 번 것도 없는 거에 대해 세금을 자꾸 내게 만드냐. 근데 그럼 외국은 왜 똑같은 논리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외국도 똑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외국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유세를 많이 거둘 수 있냐. 거기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.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학자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또 물론 하겠는데 그냥 이제 나도 물론 뭐 이제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내가 느끼기도 하면서 하는 생각이지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걷는데 이 부동산이 국가의 어떤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되게 많이 받아. 아 진짜? 아니 그러니까 국방이나 치안 이런 게 다 결국 부동산한테 편익이 돌아가잖아. 아 그렇구나. 그러니까 땅에 붙어서 그 토지 위에 붙어서 뭐 건물이 됐던 뭐 땅 자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가가 전체적인 어떤 그 국가가 관리하는 어떤 틀 그 안에서 계속 그 어떤 관리 보호를 받고 있는 거야. 어떤 면에서는.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비용 지출 편익에 대해서 그 반대급부로 뭔가를 국가한테 뭐 제공을 해야 된다. 그렇지. 내 재산이 어떤 국가의 그런 서비스 하에서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. 그렇지.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결국은 뭐 내가 뭘 한 게 있어? 국가가 뭔가 개발 계획을 세웠다. 그렇지. 아니 뭐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내 재산 가치가 지하철을 하나 만들었다든지 올라가고 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부동산을 샀을 뿐이지 나는 선택을 한 게 다일 뿐이지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야. 근데 계속 같이 올리는 건 결국 국가가 해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. 어떤 면에서는 너무 뭐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거거든.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혜택을 세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도 세금으로 좀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논리이지 않나 싶어. 그리고 뭐 타당성이 전혀 없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신선하네. 보이는 거지. 나 그런 얘기는 나 처음 듣는 것 같은데. 근데 처음 듣는데도 되게 신선하고 다행이네. 일리가 있네. 그러니까 나도 뭐 그런 그래서 뭐 세금을 나도 막상 낸다고 하면 참 뭐 깝깝할 것 같기도 해. 어떤 면에서는 뭐 번 것도 없는데 당장 그냥 이자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. 깝깝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진짜 못 내겠으면 뭐 팔아서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건 아니잖아. 그렇지. 팔면 되지. 팔면 어쨌든 해결은 되는 거니까 무리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서 보유세를 많이 낸다면 일부는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방법은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역전세난 관련돼서도 집주인이 해결해.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보유세도 전 부담스러우면 팔아라. 그렇지. 결국 뭐 그때 국토부 장관도 다주택자 불편하게 만들어줄게 막 이랬었고 결국 그런 뭐 그러니까 방법이 전혀 없고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막 신용불량 돼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할 건데 그건 아니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뭐 정부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지 않나. 그리고 그게 어쨌든 논리적인 근거도
뭐 전혀 말도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 거지 내 입장에서도 뭐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이제 막 또 뭐 1주택자 뭐 진짜로 집 옛날에 막 30년 전 40년 전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 당시에 그것도 안 되는 집 하나 샀는데 지금 그게 막 10억 15억 되는 경우도 있잖아. 특히 강남 같은 경우도 특히 그 사람들은 그때 무슨 이 사람이 무슨 큰 부자에서 그걸 샀냐 그냥 사가지고 한참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서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사람들 좀 많이 할인해 주죠. 근데 할인해 주는 게 많이 있어. 종부세 일단 할인해 주고 1주택자 재산세는 없지. 재산세는 무슨 그 장기 보유에 대한 할인은 없지. 재산세. 그치. 장기 보유에 대한 할인은 없는데 그래도 재산세는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뭐 과거랑 비교해야 되니까 오르긴 하겠지.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면 오르긴 하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할인해 주는 게 있고 뭐 그러니까 1주택자한테 뭐 세금을 더 걷으면 어떻게 냐 자꾸 이거 갖고 뭐 하는 건 좀 그것도 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올리는 게 뭐 세계적인 추세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도 그렇고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그 논리라면 그러면 보유세는 OECD 기준에 맞춰서 올린다면 거래세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? 그거는 나도 좀 이건 어떻게 돼? 나도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맞다? 있어. 거래세는 지금 뭐 적어도 지금 중고화 막 하잖아.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있을 거야. 그래 보유세 많아서 내가 부담 못 하겠으면 그럼 팔아야지. 팔려고 하니 양도세가 너무 많은 거지. 그렇지. 이거 뭐 근데 우리나라가 양도세가 일단 양도세를 거래세에 포함시키나? 양도세도 뭐 취득세 이제 들어가? 양도세다 보통 같이 양도세 부담을 좀 줄여줘야 퇴로가 생기는 거 아니냐. 그렇게 뭐 나라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보유세 내기 싫으면 부담스러우면 팔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팔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. 이제 팔 때는 결국 양도세니까 다주택자 막 중과세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 뭐 세율이 50% 60%라고 한들 차익의 50% 60%지. 그치.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40% 50%는 버는 거 아니야. 그렇지.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대출을 많이 끼고 사다 보니 세금 내고 나면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어떤 면에 그런 경우가 있어. 좀 약간 심한 케이스는 대출이 좀 비중이 크고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좀 대출 부분을 좀 빼주면 그거는 안 빼주지. 대출은 왜 그러냐면 그냥 자금 조달 수단일 뿐이지 그치. 그게 비용이 아니니까. 그치. 내가 공짜로 쓴 거잖아. 살 때 받아 쓴 거기 때문에 갚는다고 해서 그게 내 비용은 아닌 거니까. 공짜로 쓴 이자잖아. 공짜가 아니라 받아 쓴 거를 그냥 돌려주는 것일 뿐이지 내 그게 실제로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중과세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하고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. 그 재산세를 매년 내잖아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. 재산세가 막 올라서 엄청 냈어. 엄청 냈는데 막상 팔 때 됐더니 뚝 떨어졌어. 그러면 실현을 조금밖에 못하고 보유하는 동안 내가 뭐 얼마나 이득을 봤다고. 사실 그치. 비싸게 팔아야 결국은 내가 이득을 본 건데 그 오른 거에 대해서 그러면 좀 억울할 수 있잖아. 그래서 어쨌든 팔 때 그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낸 것도 결국은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일종의 비용이니까 그거를 양도세 계산할 때 좀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. 이거 안 해주거든. 지금은 아예 안 해줘. 대출이자도 그렇고 뭐 대출이자야 뭐 내 선택이니까 내가 이 대출 안 받았으면 안 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. 물론 이제 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. 근데 재산세는 뭐 내가 선택하려 사면 무조건 내야 되는 거니까 적어도 재산세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비를 좀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좀 그 거래세 그러니까 양도세나 취득세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취득세 좀 단순하니까 산 거에 얼마 딱 이거니까 취득세도 사실 좀 약간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게 오늘 되게 피곤한 것 같아. 그러니까 6억 이하가 뭐 1.1% 뭐 6억 초과하고 9억이면 뭐 2점 몇 프로 이렇게 되잖아. 그 경계도 사실 그럼 5억 9,999만 원이랑 6억 1만 원이랑 그러니까. 이게 오히려 역전되잖아. 이런 거 좀 취득세 때문에 더 비싸지는 거지. 그러니까. 그러면 5억 9,900에 사이. 그런 거 좀 어떻게 좀 뭐 그러니까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? 뭐 그냥 입법에 뭐 그냥 그거지. 그 세무사 입장에서 봤을 때 나도 뭐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지. 그거를 왜 굳이 어차피 비례적으로 비싼 거 사면 그만큼 더 내는 건데.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1%다 그러면 어차피 1억 사면 600만 원. 그렇지. 1억보다 2억이 2배 내는 거고. 그거는 세율을 그냥 그대로 냅둬도 그렇게 가는데
뭐 굳이 그렇게 탁 문턱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럴 필요가 있나? 나도 그 생각은 들어. 그러니까 아니면 아예 누진세율처럼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나 그거는 또. 지금은 아예 단일세율 구간으로 나눠서 단일세율이잖아. 누진세율은 좀 낫겠지. 차라리 조금 더 그러면 갑자기 그 확 뛰는 게 조금 덜할 거 아니야. 그래도. 그렇지.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래세는 좀 이렇게 낮춰주면서 보유세는 좀 늘리는 부분은 그래도 뭐 정부가 잘하고 있다.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뭐 지금 어쨌든 간에 주택시장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이랬었으니까 그래도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하나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.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또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. 나도 이제 막 그 취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은 낮고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높은데 과연 이제 이 아파트 보유자들의 어떤 그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. 얘네를 빨리 맞춰주면 아파트 보유자들도 뭐 이해가 될 텐데 이게 너무 느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 뭐 정부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지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러니까 뭐 분명히 반발은 어떤 정책을 하든 뭐 반발은 감수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각오하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거지. 이제 그 미세한 부분 이 디테일로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그렇게 단독주택 뭐 아파트 보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조절할 필요는 있긴 하겠는데 어쨌든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보유세는 절대로 미실현 이익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다.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의 어떤 그 서비스를 받고 있다.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돈 번다라는 생각이 너무 팽배해 있잖아.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고 다른 자산 구성을 봤을 때.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결국 보유세가 지금 자꾸 과거 얼마 안 냈을 때 생각을 하니까 왜 이렇게 올리냐 비싸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확 리셋 완전히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사면 뭐 1억 오를 수도 있지만 사는 동안 얼마씩은 내가 적지 않은 돈인데 내야 돼. 내가 내면서 1억을 벌 거, 1억, 2억을 벌 걸 내가 기대해보자. 이런 식으로 아예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. 옛날에는 좀 거저 먹었다면.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바꿔나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지 않나. 요즘 그래도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뭐 이해가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. 사실. 그러니까 전보다는 확실히 좀. 그래서 이럴 때 확실히 해야지. 그렇지. 또 그렇지. 이럴 때 막 또 뭐 세금 폭탄이다라는 것 때문에 정부가 또 해야 할 거를 또 안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이제 또 만만하게 보는 거지. 또 그러네. 더 하기 힘들어지고. 진통은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가야 되는 길이다. 오케이. 어쨌든 보유세는 좀 현실화돼. 거래세는 한번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.